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요, 존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저희가 아무래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들 많이 다뤄왔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장로님께서 이 양당의 상반되는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언제 한번 미국이 왜 이렇게 양당이 다른 의견을 갖게 됐는지 정당의 역사를 말씀해 주겠다라고 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로 오늘이 그날이죠. 오늘 이 시간에 미국의 정당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하기 전에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내 소식들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케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리콜을 위해서 서명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3월 17일 날 그 서명 제출이 마감이 됐는데 네. 그 리콜 일렉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권자들의 서명 숫자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12%, 그래서 약 한 150만 정도의 서명이 필요한데 네. 지난 3월 17일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명 숫자는 200만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그 리콜 그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몇 가지 절차가 남았어요. 그 투표를 결정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제출된 서명에 대해서 가주의 종무처와 이 모든 카운티에 있는 그 voter register, 그 선거관리국에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서명이 유효한 서명들인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유효하다는 이제 한 그 숫자가 필요한 한 150만 정도를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리콜 일렉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한 3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줘서 그 서명하신 분들에게 다시 서명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이제 기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 마치면은 지금 예상으로는 한 5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은 그 확실한 이제 그 오피셜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을쯤에 이제 투표가 있게 되겠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투표를 해요. 하나는 그 가부에 대해서, 리콜의 가부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리콜이 된 경우에 그분을 대체할 주지사를 뽑는 선거를 같이 합니다. 같이 네. 선거지에.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을 중에서 한 명을 투표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추세로는 그 리콜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2003년도 약 20년 전에 그 오래되신 분은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그 제가 기억으로는 자동차 등록세를 많이 높이는 바람에 리콜을 당했는데 그때 그 투표를 통해서 리콜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주지사직을 잃고 그 아너드 슈왈츠네거라는 그 배우가 주지사가 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공화당인 줄 알고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무늬만 공화당이더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기존의 많은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중에서도 리콜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유는 이번 팬데믹을 대처하는 주지사의 그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 특히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오픈하지 않고 사실 그 이 1년 동안 그 밖에 나와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집에 묶여 있다는 게 이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거요. 그렇죠. 가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뉴섬 주지사는 아마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학교를 빨리 오픈하려고 그러고 빨리 자기의 그 인기를 많이 해서 가을에 투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가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에
이분이 그 리콜 일렉션이 되고 그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일렉션 전에 사퇴를 시키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퇴를 시키면은 부지사가 자동적으로 지사가 되는 거니까 네. 그 투표를 통해서 공화당의 주지사 자리를 넘기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예, 그런 이제 정책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아내와 같이 그 LA 다운타운 조금 북쪽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존 맥카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제 큰 대형 교회죠. 그게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본당이 이제 정원이 한 3,500명쯤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두 번 예배를 보니까 7,000명 정도 본당에서 예배를 볼 텐데 가보니까 꽉 차 있고 그 넘치는 분들은 이제 부속 건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 팬데믹 이전 같이 아주 초조하게 한 자리도 빈자리 없이 다 앉아 있는데 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예,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험하다 마스크를 쓰라 이렇게 이런 얘기만 듣다가 거기 가니까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분명히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분명히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릴 텐데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 저는 이제 와이프랑 저는 원래 마스크 쓰기를 상당히 싫어하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꽉꽉 들어찬 그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기가 또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여기서 쓰고 있었는데 네. 참 대단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신앙이 특별한 것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주지사와 주정부와 싸웠거든요. 네. 예배를 계속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참 그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부터 완전히 오픈된 상태이고 지금도 이제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플로리다 가면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모든 게 오픈돼 있고 네네. 식당들도 100%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학교들도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오픈돼 있고 그렇게 됐는데 캘리포니아는 꼭꼭 끌어 잠그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식당 운영하신 분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교회도 일반 그 그로서리 마켓이라든지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스토어는 늘 계속 오픈하게 해놓고도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캘리포니아가 써왔는데 네네. 어제도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에 인구 10만 명당 감염 숫자와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를 보니까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열고 살았는데 한쪽은 또 완전히 꼭꼭 잠그고 살아갔고 1년 동안. 네. 그런데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이 팬데믹이 났을 때에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정부의 그 지침을 따르고 이렇게 했지만은 1년을 지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개인 그 주정부들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그렇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하시고 계신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1년 경험하면서 이제 본 것은 나이가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병에 계신 분들 이런 보호돼야 될 분도 계시지만은 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 감염이 돼도 그 현상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이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은 지금 현재 그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대학 농구 지금 이제 챔피언십 토너먼트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마치 매드니스라고 그러죠. NCAA 대학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그 농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64개의 농구팀이 초청을 받아서 4개 조로 나눠서 지금 조별리그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매년 이제 그 토너먼트를 보면은 그 신데렐라 팀이 있어요. 아주 겨우 턱걸이에서 토너먼트 들어온 팀이 상위 랭킹 팀을 이제 이기는 네. 그런 이제 그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올해의 신데렐라 팀으로는 이제 크리스천 스쿨인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조그만 기독교 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자기 소속돼 있는 조에서
18팀 16팀 중에서 15번째로 아주 하위 팀인데 그 상위 팀들을 지금 꺾고 16강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USA Today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국지죠 신문에서 이 대학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이제 써놓은 걸 내가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학칙에 동성연애를 하지 못하는 금하는 그런 학칙이 있다고 해요. 그 학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그 아주 구시대적이고 혐오스럽고 차별적인 학칙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독교 기관 혹은 학교 비즈니스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면은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의 강하게 혐오스럽다. 차별적이라 이런 식 구시대적이라는 이런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면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콜로라도주에서 케이크를 만드시는 베이커리인 잭 필립스라는 분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 한 10년 전에 그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이 베이커리 찾아와 가지고 이 자기 그 케이크를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신앙에 반대되는 그 이 모습을 케이크 이제 남자 두 분이 결혼하는 모습을 케이크 위에 이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거부를 하고 대신에 다른 베이커리를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대법원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똑같은 이분에게 이 베이커리에게 이 잭 필립스 이분에게 이번에는 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분이 자기 생일 케이크로 이분에게 와서 주문을 하면서 바깥의 그 케이크의 바깥 색깔은 파란색, 속 색깔은 핑크 색깔. 그러니까 파란색은 남성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핑크는 이제 여성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그런 이제 자기의 성 전환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전환된 그런 전환된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자기의 신앙 그 양심상 이제 그 힘들다고 이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캘리포니아 주 그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법안을 하나 제출을 했는데 그 이름이 California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Reform Act, Clear Act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애쉬 칼라라는 이제 산호세의 이제 지역구를 가진 주 하원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혐오 발언을 했거나 혐오 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은 경찰로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이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혹은 헤이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경찰로서 일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법안이에요. 뭐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혐오가 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이 법안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advocating or supporting the denial of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genocide or violence towards any group of persons based upon race, ethnicity, nationality, religion, gender 그리고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or disability.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gender identity와 성적 취향,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을 이 혐오 발언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분이 이 법안에 이 정의해 놓은 그 혐오에 걸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은 결과적으로는 경찰로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전에도 우리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계속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해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shameless라는 뻔뻔하다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 과거에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신앙의 가치관을 인정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네. 캘리포니아도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놓고 이 신앙 가치관을 특히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가치관을 공격하고 해치는 이런 법안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뭐 제가 볼 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주지사 자리만 준 게 아니고 주 상원과 하원의 4분의 3을 민주당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절대적인 다수당으로서 얼마든지 또 지금까지 그런 행태를 보여왔고 그래서 이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앞으로 이것이 뭐 시작인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의 공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뭐 전체 공무원을 아울러서 될 수 없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법안 늘려 나가겠죠. 그렇죠. 뭐 엠플로이먼트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등을 얘기하고 차별 금지를 얘기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혐오스러운 기관으로 네. 역으로 차별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죠. 네. 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뉴섬 그 주지사의 리콜 그 이제 시도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투표해온 성향을 보면은 혹시 이제 뉴섬이 리콜이 되더라도 새로운 주지사를 뽑게 되면은 또 역시 민주당 쪽의 사람을 주지사로 뽑아놓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뉴섬이 싫어서 혹은 그분의 정책이 싫어서 잘못돼서 이게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을 리콜을 찬성으로 투표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좀 더 큰 그림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 유권자들이 조금 이제 좀 힘의 균형을 맞춰줘서 네. 예,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제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 우리 크리스천 유권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장로님께서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내 뉴스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이슈들을 놓고 보면은 한 정당에서는 굉장히 반성경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양당인데 네.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네. 도대체 이 양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극단화됐는지 그 미국의 정당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참 지금같이 이렇게 극한 상황이 생긴지는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볼 때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아도 미국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렇게 정책들을 써 나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공화당이나 유권자들 그 민주당에게 정권을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주면서 그렇게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늘 매주마다 뉴스를 전해드리는 바와 같이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연방 정부도 그렇고 이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 신앙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낙태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동성자들의 그 결혼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 정당은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투표를 할 때에 늘 찬성하는 표를 찬성을 하고 네. 또 다른 정당은 또 늘 반대를 하는 네네. 이런 이제 상반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이슈들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 특히 우리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the freedom of speech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을 우리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과거에 있었길래 지금 현재 이렇게 정당들이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이제 양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이렇게 미국이 이념적으로 크게 지금 것 같이 갈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1776년도에 이제 그 독립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헌법이 한 1788년, 89년 정도에 완성되고 이제 그 비준이 된 것 같은데 그때의 정치적인 이슈, 정당들의 정치적인 이슈들은 이 미국을 새로 세우는 건국하는 이 미국의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견을 가졌어요. 한쪽은 페럴리스트는 연방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방 정부 강력한 연방 정부를 이제 지지를 했고 그게 네. 지금 이제 우리 헌법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그 내용이고 또 반대 엔타이 페럴리스트는 이제 각 주에게 주 정부들에게 조금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런 이제 의견을 가진 이제 세력이었는데 네. 결국은 페럴리스트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형태의 정부가 미국의 정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사실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1800년도에 생기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당들이 오고 가고 조금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 전에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출발이 비슷한 사람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내셔널 처치를 원치 않는 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이비로우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비슷한 그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그 유럽 쪽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새로 나라를 세우면서 비슷한 이제 그 이념적으로는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그런 건 없었죠. 지금과 같이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성향에 따라서 저기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나눠질 때 그래야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혹은 근본적인 이슈들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조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 네. 이것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룹에는 다 이런 이제 현상이 있죠. 그렇죠. 그건 왜 사람 성향이 보수라는 거는 이렇게 이념적인 이슈가 아니고 조금 변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자는 그런 입장이고 네네. 그런 취향을 가진 분들이고 진보라는 것은 그 변화를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는 빨리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취향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념의 차이가 없더라도 어떤 그룹에든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비슷한 이제 성향의 사람들이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눠져 봐야 기껏해야 이제 보수나 진보 정도의 차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는 지금과 같은 이념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걸 보면 그걸 이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치적인 좌와 우, political left, political right 한국말로 하시면은 아마 좌파 우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념적으로 좌와 우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갈림과는 조금 이제 다른 건데 한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조금 이걸 인터체인지블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이 언어들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를 자아와 똑같은 걸로 보시는 그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보수는 우와 똑같은 걸로 설명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은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교회 속이라도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취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계시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같이 큰 울타리 속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약간의 취향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조금 더 빨리빨리 변화를 수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더 우리 좀 신중하게 변화를 해나가자. slowly but surely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성향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 그 이렇게 이념적인 그 예를 들어서 그 뿌리 이념적인 좌파의 뿌리는 그 생겨나기 시작한 무신론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이 사상들이 이제 뿌리가 되는 그분들이 좌파정에 계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 의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는 걸 통해서 이루지를 못하고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분들이 그 연방 대법원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도구로 발견을 하고 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유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1973년인가에 동성 결혼 그 합법을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연방 의회가 법으로 이제 제정을 시킨 퀄리파이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해드린 대로 작년에 그 대선 그 민주당 그 후보들이 토론회 할 때에 그 민주당 후보들에게 던져진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동성 결혼을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 것이냐 대통령이 되면은 퀄리파이 할 것이냐 했을 때에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하겠다. 바이든 그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법으로 동성 결혼을 법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왜 그러면 한 정당은 공화당은 이 여러 가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워주고 있고 또 한 정당 민주당은 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자꾸 해치려고 드느냐. 아까 처음에도 제가 전해드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은 네. 계속 우리 신앙을 가진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모두 자꾸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빌리프 때문에 자꾸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그 좌파가 민주당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1973년도에 10년도 초에 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동성애가 이제 혹은 이제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낙태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제 그런 판결을 받아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좌파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한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뭐 당연히 공화당과 민주당을 놓고 볼 때는 민주당을 선택한 거겠죠.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것은 그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 중에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근데 그 두 정당이 민주당이 먼저 이제 창당을 했는데 1820년도에 창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농경 사회였고 남부 지방에서 큰 농장들을 경영하는 플랜테이션을 경영하는 그 농장주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정당이었고 네. 한 20년 후에 창당이 된 공화당은 당시에 그 농장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나와서 반대하는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의 첫 대통령이 되면서 노예의 해방을 주도한 그런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정당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념적 차이로 갈리게 된 미국 네. 정당의 역사 네. 저희가 도입 부분까지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 네. 또 다음 주 이 시간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